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오늘 훨씬 많이 풀렸습니다. 아주 올만 같아도 추위에서는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 또 주말 되는데 여러분들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양문도 모르게 강남에서 피습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제 순천행병원으로 즉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어제는 그만한 것 같은데 오늘 통증이 심해서 오늘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더 입원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문제는요. 이번에 그 피습을 가한 그 사람은 중학생이랍니다. 중학생. 그러면 중학생이 정치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배현진 의원과 무슨 사감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강남 배현진 의원이 그 방문하는 지역을 알고 가서 있었느냐? 왜 그러냐면요. 거기서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물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그냥 폭행을 한 거예요. 돌로 머리를 막 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이제 경찰서 어떻게 조사를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배현진 의원이 거기 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배현진 의원을 기다린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물어보고 그렇게 폭행을 했다. 그렇다면 그 중학생이 개인적인 사감이 있을 수 없고 또 정치적으로 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한 거냐? 아니면 부모들이 배현진 의원과 무슨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얘기를 듣고 그랬는가?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발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발적. 근데 거기에 그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오는 걸 알았는가? 또 배현진 의원을 어떻게 물어봤는가? 뭐 많은 그 학생들 더군다나 기성 정치인들도 아니고요. 학생이 배현진 의원을 어떻게 얼굴을 보고 배현진 의원이죠 이렇게 물어왔냐 이거예요.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한 거에 대해서 온갖 설이 난무하고 무슨 젓가락으로 무슨 그 찔렀느니 칼이 찔렀느니 뭐 찔렀느니 서울대병원에서는 정확히 갖다가 그 상황을 갖다가 브리핑도 안 하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미진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범죄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검수완박이 이런 많은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 아니냐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생이 왜 그랬을까? 정신적인 이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왜 그랬을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배현진 의원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렇게 공격수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배현진 의원한테 그렇게 했을까? 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안이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 주변 배후 관계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심지어는 학교 선생들 중에서도 좌파 선생이든가 전교조 선생들이 있어서 국민의힘을 비난한다든지 또는 배현진 의원을 갖다가 비난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연루가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도 세세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면요, 미성년이다 미성년자다 뭐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중학생입니다.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또는 해서 안 되는 정도는 기본을 알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이 사법기관에서는요, 제가 전에도 방송 많이 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아주 강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보면 말이죠, 그냥 무슨 집행유예, 그냥 뭐 기각시키고 영장을 기각시키고 너무 송방맹이 처벌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범죄인들은요, 지위 고하를 따지지 말고 연령 따지지 말고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강한 처벌이 나오게 되면요, 모방범죄라든지 또는 다른 그 범죄, 사회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영창에 들어가면 몇 년 산다, 몇십 년 산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면요, 그런 그 범죄 형태의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전에 방송에 들었듯이 사우디는, 제가 사우디를 제보면요, 사우디는 그냥 그 공개 처형입니다. 사형수를 공개 처형이에요. 그리고 절도범 들어간 사람들은 손을 잘라요. 그러니까 범죄가 없는 나라, 제가 볼 때는요, 사우디 같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강한 처벌은 제2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법기관들은 그저 자기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대충 그냥 뭐 집행유예, 기각, 영장 기각 허기사 지금 현재 뭐 사법기관에 있던 사람들 말이죠, 이 대장동 50억 사건 같은 거, 이런 사건 왜 빨리 그 검찰 조사해서 빨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인들이 일어난 그 정치인들은요, 아주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범죄하는 걸 갖다가 그냥 무슨 면책특권이니 불체포특권이니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걸 갖다가 악용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고 따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은 모범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장 대표라는 사람이 정과 사범 지금 재판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재판받고 있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당의 정치의 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 범죄 유행이 나타나겠습니까? 많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북한에서는 어떻게든지 한국 좌파를 많이 끌어내서, 그래서 좌파를 만들어서 이 한국 정부를 완전히 적화하려고,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게 북한 아닙니까? 한국은 특수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좌파가 점점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요 사법기관이 솜방망이 처벌해서 그런 거예요. 솜방망이. 이게 국가보안법이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 너무 법을 갖다가 흔들어 놨어요. 검수완박, 그 다음에 공수처 그거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리고 국정원에 지금 현재 그 대북 그 조사하는 기관을 다 폐지시키고 경찰서 넘기고 말이죠. 국가보안법도 그냥 법이 엄연히 존재해 있으면서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물렁물렁 처리하고 말이에요. 사법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또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놀아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먼저 마약 사범들이 많이 늘어난다. 마약 사범들을 다 잡아야 된다.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이 정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중학생이,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발적인 문제도 아니고 배현진 의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돌로 무차별 쳤다.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명예를 걸고 아주 세세히 조사해서, 그래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행을 한 이 중학생 아주 중한 처벌로 처벌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미성년자라 해가지고 그거를 송방명의 처벌해서는 제2, 제3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하튼지 그만큼 지금 현재 그 배현진 의원이 그래도 아직 그 순천향 병원에 담당 교수가 발표한 걸 보면은 그렇게 큰 중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돌덩이로다 머리를 17번인가 뭘 쳤다는데 이게 무슨 쇠붙이로 만든 머리도 아닌데요. 나약한 그 배현진 의원 얼마나 나약합니까? 약하게 보이는 여성인데 그 머리가 1cm 정도밖에 안 터졌다. 그 잘못 없는 건 뇌진탕 같은 것도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런 것은 안 온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인들과 그리고 사법기관이 우선적으로 앞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몸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2, 제3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루빨리 배현진 의원이 건강하게 무사히 조속히 퇴원을 하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 사법기관들, 경찰, 검찰, 판사들, 범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세속지 말고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꼭 처벌을 하고
빠른 시일에 빨리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언제나 이걸 끝낼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아주 정말 이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아니 조국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은 지금 1심 재판 끝나가지고 항소심하는 데가 지금 2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걸 갖다 재판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 성상납 사건 같은 사람 경찰이 조사해서 기소 저기로 검찰에 넘겼으면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현재 시간을 끌고 덮어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찍의 모든 일이 아주 일사처리로 쉽게 잘 처리할 줄 알았는데요. 제대로 하나 끝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끝나는 거 있어요? 그것도 다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죄는 범죄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조속히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선거법도 6개월 이래 처리하게 된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뭐 3년, 4년, 이제 내년, 올해 얼마 있으면 이제 2달 반 남았나요? 4월 10일 날 되면 22대 총선 치르잖아요. 그것도 다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난 게 선거법 많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하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아주 의원 중엔 참 곱고 또 실력도 있고 또 얌전한 분이고 그렇게 악파듯이 무슨 이 야당과 무슨 이렇게 저격수로 나서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배현진 의원한테 이름을 확인하고 돌려쳤을까? 중학생이 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범죄인들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자라서 보고 배운 것이 부모의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에 가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법과 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는 오늘 참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그 정치인들의 이런 테러가 이런 비습이 정치가 너무 그 문란해지고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배현진 의원이 무사히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해서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저녁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